앞으로 국산 BCI 상용화 성공 사례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 짚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브레인 이원입니다. 저희는 BCI 기반의 의료기기를 상용화하는 회사인데요. 앞서 세 분의 연자께서 BCI 기술이 벌써 저희 생활 가까이 와 있고 이게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술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 상용화해서 시장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9만 건 이상의 처방을 하고 있고 정신과에서 33% 점유율을 가지는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장 진입을 한 기업으로서 이 BCI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한국의 의료 환경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뇌는 전기 활동으로 이런 전기 회로와 같이 구동이 됩니다. 와이브레인은 사실은 처음에는 BCI 회사로 주장을 하진 않았고요. 저 전기 활동을 조절해서 어떤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뇌 활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왼쪽 저 아이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저희 발표를 집중해주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오른쪽 분처럼 여러 가지 피곤함, 개인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질환 때문에 뇌 활동이 빠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태의 변화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질환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우울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에 따라서도 일어납니다. 왼쪽에 이제 아이처럼 어렸을 때는 뇌가 빠르게 동작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기억들이 저장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른쪽 아래 뇌 활동처럼 뇌가 느려지고 더 적은 기억을 저장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인생이 무상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일어나고 치매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아주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 피질이라고 하는 뇌의 운동 명령을 내리는 영역에서 뇌신호를 만들어내면 척수와 운동신경도를 통해서 근육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척수가 만약에 끊어져서 교통사고 당하시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뇌에서 신체로 또는 뇌의 이제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BC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I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분야는 뇌의 상태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거나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 쓰는 모니터링 분야가 있고, 한 분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자극을 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연구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런 위해도 대비 혜택이 큰 의료 분야 먼저 상용화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니터링보다는 이 사람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 먼저 상용화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BCI를 보게 되면 한국식약처는 비삽입형 자극 치료기기는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삽입형 BCI는 모두 4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미국의 FDA는 주로 2등급, 3등급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와이브레인은 이미 2등급과 3등급 의료기기에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앞서 다른 연자분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치료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이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두개골을 열어서 뇌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전기 자극기기를 삽입을 하고 기기를 켜면 보시다시피 증상이 즉각적으로 억제됩니다. 기존 약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효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997년부터 사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여 년 전에 첫 상용화되었고 현재 6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계에서는 저런 기술을 우울증, 치매,
내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두개골을 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물과 같이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들어서야 이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이런 커다란 우울증 치료기기가 수술하지 않는 기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당연히 집에서 쓸 수 있는 기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원했지만 2021년에 들어서야 가정용 우울증 치료기기는 와이브레인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허가를 받고 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많은 회사들이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분야에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더 큰 리스크 대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등장한 BCI가 왜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왜 시장 진입을 하지 못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 기술도 사실은 와이브레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회사가 아닙니다.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회사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연구해온 기술들을 상용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규제와 보수적인 의료 환경을 잘 이해해야만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하고 시장 진입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공산품과는 다르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전혀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사 또는 정부, 이 세 플레이어가 모두 분리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세 역할 중에 그 어느 하나에도 제조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의료 서비스의 어떤 소비자로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국가마다도 이런 다른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캐나다는 병원 자체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보험만 운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병원들은 모두 이제 대학이나 이런 사설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미국처럼 보험과 병원 모두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는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한국의 위치가 아주 특이한데요. 이런 퍼블릭 병원, 공립병원의 비율은 미국만큼 적으면서 퍼블릭 비용,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험이죠. 보험의 비용 자체도 프리마켓인 미국만큼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만 그리고 비용을 별로 쓰진 않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아주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환경에서 실제 이제 의료 서비스의 어떤 성과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은 비용이 아주 크지만 한국은 비용이 아주 작죠. 아주 싸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횟수는 미국 대비해서 아주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나라이고요.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은 이 문화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병원의 베드 수 2,700베드, 2,500베드 아주 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들인데요. 1,400베드, 한국 대비해서 절반 이하의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신기한 점은 이건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큰 병원들이 있고요.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큰 병원들을 모아놔도 한국의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임상 결과나 인허가와도 무관하게 일반 출산과 제왕절개술의 사실 임상적인 결과는 똑같거든요. 제왕절개술이 꼭 필요한 사람, 제왕절개술의 효과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한국은 일반 출산 대비해서 제왕절개술이 2배 비싸고요. 근데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비용이 똑같은데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외에도 의료 환경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의술들이 행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의 혁신이 적합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형 병원, 학회를 중심으로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기 좋은 나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산품은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되지만 그래서 바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만 헬스케어 관점에서는 저희가 항상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1번 치료 옵션은 이거고 2번 치료 옵션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주시면 그 중에서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사들은 또 이제 학회, 본인이 교육받은 의대에
교육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또 정부에서 인가한 어떤 새로운 기기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사실 혁신이 일어나기 쉽진 않은데요. 아주 드문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체화 진단기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빠르게 도입을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60% 이상의 내수 시장을 자국 제품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코로나 극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정부 주도의 대형 병원 주도의 혁신이 BCI에서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브레인은 사실 이제 비침습적 BCI, 뇌에 삽입하진 않지만 머리에 이렇게 써서 측정을 하거나 자극을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이 조그만 모듈을 2주 처방, 하루에 한 번이라고 처방을 하고, 뭐 우울증 또는 뭐 불면증이라고 처방을 하면 집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3등급 의료기기인데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국내에서 이제 현재 시장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우울제와 비교 임상을 했을 때 초록색선의 증상 완화 효과만큼 저희의 어떤 BCI 기반의 자극 기기가 항우울 효과를 내는 것을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업계에선 최초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런 보수적인 이제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학회들과 많은 협업들을 하고, 정부의 R&D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 분야의 이제 탑3 제약사들과 공동 사업을 통해서 현재 이제 국립정신병원 5군데 중에 3군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비급여 행위, 병원에 쓸 수 있는 행위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치료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항우울제를 제외하면 재택 장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BCI 기반의 의료기기들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정신과 학회와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 학회의 이런 학술 활동들,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 그리고 이런 우울증 인증병원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 진료비 지원 제도들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사실은 치료기기만 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면 보통은 이제 진단도 하시고요. 우울증 점수, 불면증 점수, 척도 검사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위한 BCI를 저희가 비침습적으로 저희만의 센서, 디바이스, 그다음에 실시간 디코딩 프로그램들을 다 구현을 해서 정신과들에 보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용량은 이제 BCI 기반의 이 모니터링 기기는 약 290곳에서 누적 20만 건 이상 사용되고 있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기이고요. 우울증 치료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누적 9만 건의 처방을 하고 있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 관점에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BCI 기술들이 이제 의료 시장에서 먼저 시장 진입을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다른 연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정신과에 보급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기와 치료 기기를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했고, 식약처 허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재택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원격으로 정신과 연동을 해서 쓰실 수 있는 날이 이제 올해 말부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모니터링 분야에서 조금 특이한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BCI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대기업들의 관심이 많고 준상용 수준의 이 시스템이 이미 개발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임창원 교수님께서 사실은 대부분 다 커버를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차의 어떤 향후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이런 장애 환자용 전동 휠체어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런 로봇들을 보행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이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기기들의 구동을 위해서 BCI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생각만 하면 앞으로 전진, 회전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는 졸음 감지를 해서 이제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좀 더 가벼운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국내 상위권 그런 방위산업체에서도 BCI 기반의 이제 군사 어떤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대표적인 국내 이제 신약 제약사인 SK 바이오팜에서는 뇌전증 치료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안경 형태의 뇌전증 이런 발작 파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런 BCI를 만들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멘탈 상태에 맞는 맞춤형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에서는 이제 슬립 트래킹하는 이런 BCI 디바이스를 또 상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한국이 뉴랄링크 같은 거대 민간 기업은 없지만 모니터링과 치료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침습적인 BCI 분야에서도 충분히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를 잘 이해를 하고 의료 환경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 동영상은 뉴랄링크 동영상인데요. 앞서 연자께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G브레인 외에도 이제 Y브레인도 국내 대표 연구기관들과 그리고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한국 버전의 뉴랄링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 개발했던 비침습적 모니터링 BCI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약 한 8개 정도의 채널로 구동을 했던 방식을 512개의 채널 그리고 약 5mm 정도의 아주 작은 칩셋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모빌리티 쪽입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이제 운동 능력 복원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고, 지금 칩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TSMC에서 저희 첫 상용 칩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민간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강한 민간 기업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ISO, IEC라고 하는 국제 표준 제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의 이 BCI 관련된 국제 표준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방문을 해서 현장의 발표를 들었을 때는 이미 20명 이상의 환자에게 칩을 이식을 해서 한자를 완벽하게 쓰는 이런 시연들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다른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또 역시 약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제 규제와 의료 환경 그리고 이 분야에 필요한 이해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계와 학계 그리고 저희 같은 인허가 이해도가 있는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많은 BCI 회사가 나오겠지만 BCI 데이터 포맷 그리고 BCI가 연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결 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제 BCI는 측정 진단 치료에 활용 가능하고요. 글로벌 상용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규제와 의료 시장 특성을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등급, 3등급 의료기기 시장 진입 좋은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국내 4등급 BCI 상용화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